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네요. 집값이 한마디로 미쳐 날뛰고 있으며 연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고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갭투자와 다주택자만 잡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쉬운 것을 그냥 방치하고 전혀 잡을 의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5년에 뛸 가격이 1년 만에 치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거품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까요? 대폭락 세 글자 명심하십시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도대체 부동산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아파트값 신기록 미쳤다. 자, 이곳을 잡으면 정말 박살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분위기와 앞으로의 현황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시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이렇게 거품이 형성됐는지 아파트가 부풀어 올랐어요. 자, 김종갑 경제부동산은요, 집값 안정을 지향합니다. 제목이 하락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집값 안정화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상황은 정확히 전달합니다. 자, 폭락론자들처럼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폭등하고 있는데 마치 계속 폭락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 해결안도 제시합니다.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집값이 잡힌다 라고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을 표방합니다. 자, 부동산 소강 상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전국이 불장인데 다음 네 곳이 소강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자, 과천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기보다도 들뛴다 이거예요. 경기도의 에이스 위성도시는 과천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들뛰고 있고, 분당 신도시, 자 1, 2기 신도시의 대장하면 분당입니다. 역시 최근에 많이 뛰었다가 들뛰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광역시 에이스는 부산이 아니에요. 원래 대구였어요. 자, 역시 최근에 추첨합니다. 세종 지방 중소도시의 에이스 세종입니다. 워낙 많이 뛰기도 했지만 최근에 거래량도 없이 오히려 마이너스 멈칫거리고 있죠. 자, 보면은 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각 지역의 에이스별로 대표 주자예요. 그리고 얘들은 미리 꾸준히 뛰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비싼 곳이잖아요. 얘들은 꾸준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다고 느끼니까 지금 그동안에 안 뛰었던 것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도 보세요. 마용성이라든가 강남은 상대적으로 덜 뛰어요.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근데 노도강이네 금관군에 못 사는 지역이 막 뛰고 있어요. 왜? 옛날에 좀 덜 뛰어서. 자, 얘들이 지금 멈칫거리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자, 오늘 별표를 쳐볼게요. 자, 서울, 경기도, 광역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집값이 계속 뛴다는데 서울은 지금 2013년에 4억 했던 게 지금 현재 10억 하고요. 이제 만약 내년까지 뛴다 그러면 12억으로 거의 뛸 것 같아요. 그래봤자 결국 하락장은 옵니다. 예상은 2026년으로 잡는데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6억.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잡는 사람들은 반토막 나는 거야. 그런데 집값은 우상향이니까 결국은 15억으로 갑니다. 예전 같으면 12억이 6억, 자 10억이 6억으로 빠져가지고 12억 회복한 다음에 20억으로 가요. 아파트가 엄청 뛰죠. 근데 이제는 20억으로 안 봅니다. 15억. 왜냐? 신고가는 찍어도 우리나라 거품이 반토막 나도 다른 나라보다 비싸요. 지금 거품이 심해요. 세계 도심 집값 2위입니다. 2위. 서울 집값 5위예요. 수천 개 도시에서. 이거는 반토막이 나도 OECD 국가에서 평균치를 웃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광역시는 심각해요. 보세요. 2.5억이 지금 이제 내년까지 뛴다면 7억까지 뛸 거예요. 정말 많이 뛸 겁니다. 올 겨울 1년 동안. 자, 그런데 뛰면 뭐합니까? 또 결국은 이렇게 추락할 것 같아요. 반토막. 그런데 얘가 재밌는 거 있어요. 예전 같으면 7억이 3억으로 빠졌다가 다시 7억 회복하고 한 2억으로 가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7억이 3.5억으로 빠졌다가 6억. 회복도 못합니다. 왜냐? 경기도에 2기, 3기 신도시가 넘쳐나요. 자, 이제 광역시 볼까요? 2억이 5억까지 올라왔네요. 그럼 뭐합니까? 결국은 반토막 날 거예요. 그런데 얘도 또 상승장에 올라가는데 더 비참해요. 3.5억. 그러니까 지금 이 꼭지에 잡게 되면 경기도하고 지방, 광역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빅데이터, 즉 인구,
공급 이런 걸 다 지금 감안한 거예요. 그나마 서울은 땅이 좁으니까 안전한데 광역시는 아주 위험하고 경기도는 그냥 중치 정도. 이걸 밑에 도표로 봤더니 똑같은 10억짜리가 있다. 서울은 10억짜리가 현재 빠진다면 5억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봤자 3억 더 뛴 13억이에요. 이거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자, 경기도 10억이 5억으로 빠졌다가 회복도 못하고 9억입니다. 물론 5억에 잡은 사람은 4억을 벌지만 10억에 꼭지에 잡은 사람들은 손해보죠. 자, 지방 10억이 똑같은 10억짜리가 빠지면 5억으로 빠졌다. 근데 얘는 더 들뛰어요. 8억. 회복도 더 못하네요. 왜? 지방광역시는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자, 이전에는 계속 신고가만 찍었는데 이제는 우상향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상투장에 잘못 잡으면 평생 회복 못합니다. 다만 이 얘기는 해줄게요. 지금 막 지방에 3억짜리, 4억짜리, 2억짜리, 5억짜리 싼 것들은요 괜찮아요. 수도권도 외곽에 무슨 3, 4억짜리 널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회복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0억 넘어가는 거, 뭐 7억 넘어가는 거. 자, 부동산 장기적 위험 요인. 먼저 물량 현황을 볼까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800만 채예요. 이게 지금 매물 잠김이 있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정부가 지금 양도세를 너무 세게 때리고 보유세는 때리질 않으니까 지금 안 파는 거예요. 뭐로 자꾸 신도시를 져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이걸 토해내게끔 해야죠. 그러려면 양도세를 좀 낮추고 보유세는 세게 때려야죠. 종부세를. 아니면 양도세 낮추기 싫다면 보유세를 그냥 같이 때려버려야죠. 근데 보유세는 찔끔, 양도세는 세게 때리니까 누가 팔아요? 누가 팔아?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도 집값이 신고가 찍고 가잖아요. 3기 추가 신도시 공공임대까지 200만 채, 무려 1000만 채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총 1000만 채, 물량 폭탄입니다. 800 플러스 200. 일단 물량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말하는 거예요. 장기라는 말은 5년 이후에. 자, 위험주택.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누가 위험하냐? 한 3, 4년까지 놓고 본다면, 폭락장까지 놓고 본다면 강남이 제일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제일 비싸니까. 그 다음에 서울도 위험하죠. 비싸니까. 신도시도 위험합니다. 비싸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10년, 15년까지 내다봤을 때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회복할 거예요. 신고가 찍고. 광역시, 경기도, 특히 외곽지역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해요. 손해보고 끝납니다. 자, 기타, 외곽, 비싼 아파트, 구축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죠. 자, 진행 과정 볼까요? 부동산 폭락,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매물 폭탄이 터지고요. 3기 추가 신도시 공급 물량이 지금은 분양을 하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입주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동시폭탄이에요. 인구도 급감하고 1인 가구는 증가하고 빈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도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 2021년 7월 현재 1년간 더 계급품 폭등한다. 안타깝네요. 내년 7월달 현재 1년간 22년 대통령 선거 직후까지도 폭등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미 그래프에서도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이게 0이야, 0. 0인데, 자, 2016년 이렇게 뛰었고, 17년 뛰었고, 18년 뛰었고, 19년 뛰었고. 그러니까 너무 뛰니까 대책이 나온 거야. 종합대책이 나오니까 떨어지잖아요. 종합대책이 나오니까. 떨어지죠. 2020년도 뛰었고. 자, 지금 사상 최고로 뛰고 있어요. 자, 그러면 22년까지 또 올라가느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대책이 나오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향세라도 타주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요. 진짜 방치. 만약 지금이라도 2021년 현재 투기 특단 대책 아주 강력하게 갭 투자나 다주택 이거 세게 때리면 집값 폭락합니다. 근데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은 계속 사상 최고로 뛸 것 같아요. 자, 이제 1년간 거품 폭등 최대 원흉이 누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1년간 뛸지 안 뛸지는 더 가봐야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름 뒤면 엄청나게 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대로 가고 있죠? 왜? 과거 여름에 뛰었기 때문에. 자, 1번 이겁니다. 정부가 의지가 없어요. 진짜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주둥이로만 경고하고 있어요. 정부는 입으로 주둥이로 경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한국은행 말로만 경고. 정부 말로만 홍남기 경고. 경고해가지고 뭐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국토부 장관 말로 경고. 2, 3년 후에 하락한다? 무능하고 방관하고 진짜 포기한 것 같아. 집값 잡는 거. 이게 지금 제일 문제야. 그래서 별표 친 거예요. 동그라미를.
얘가 제일 문제고요. 이 말하면 또 정부 욕한다고 막 뭐라고요. 저 야당 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라면, 정부 지지자라면 정부 찬양하기 전에요. 지금 당장 글 올리세요. 집값 빨리 잡으라고. 알았어요?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꼭 뒤에 가서. 자, 두 번째, 매수 심리 불안.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매수 심리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 지속적으로 폭등, 영끌 할 수밖에 없어요. 갭 투자 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 뛰니까. 단기 입주 부족. 가뜩이나 단기적으로 지금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분양만 하지 지금 뭐 입주할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주택 매물이 더군다나 다주택자 매물도 잠겨있는 상태라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집값 뛰어. 해외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적으로. 다른 나라 지금 집값 계속 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도 찍어내가지고. 세계 동조 현상을 보여요. 우리나라는 훨씬 많이 뛰었는데 다른 나라 안 뛸 때도 뛰고, 다른 나라 뛰니까 따라서 뛰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물가 상승, 코로나. 만약 물가가 올라가면요 금리 인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가 상승이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금리 인상을 늦추는 거야. 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개박살 나는 거예요, 소비가. 참 꼬였어요, 꼬였어. 코로나 지금 델타 변이까지. 제 생각은 내년까지 아마 코로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왜? 이 코로나가 2번 맞는다고 해서 평생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요, 이거. 항체가 그렇게까지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독감처럼 계속 맞아야 돼. 심각하죠? 자, 통화량 보세요. 유동자금 보세요. 부동산 쏠림이 계속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만 쏠려. 그나마 정부가 좀 집값을 잡아주면 누가 쏠리겠어요? 안 잡죠. 근데 안 잡아주니까 계속 세금을 거둘 만큼 걷었으면 이제는 잡을 때도 됐는데. 자, 다음 보세요. 당분간 계속 오를 것. 자, 그럼 어디가 많이 올라가냐? 여기가 많이 뛸 거예요. 보세요. 최근 거래량 늘어난 곳. 경북, 충남, 제주, 충북청. 이거 보니까 그 도청 지역들이 많이 뛰죠. 1억짜리, 2억짜리들이 몰려있는 곳. 앞으로 이거 계속 뛸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좀 많이 올랐던 곳들은 거래량이 확 줄었죠. 물량도 줄었죠. 즉, 지금 앞으로 많이 뛸 것들은 이게 도 단위 좀 싼 것들. 그리고 여기도 뛰어요. 여기도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상대적으로 덜 뛴다는 거죠. 매물 이격도 보면 이곳들이 많이 뛴다는 거예요. 지금 실거래가와 호가의 그 매물 이격도가 보면 인천, 광시, 동구, 경상북도 안동시, 뭐 서구, 인천, 경상북도 김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수원 8달, 동두천시. 여기 쭉 읽어보니까 이렇네요. 공통점이 이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의 변방이 많이 뛰네요. 그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도청 뭐 이렇게 좀 중소도시가 많이 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에서 인천이 많이 뛰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인천, 경기도 계속 뛴다고 2년 전부터 지금 노래 불렀는데 서울에 비해서 싸고, 어떻게 된 게 인천이 광역시에서도 싸요. 서울에 가까운데도. 대구, 부산이 훨씬 비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폭락장은 반드시 세게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세게.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럼 그 근거는 뭐냐고요? 봐요. 써놨잖아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1991년에서 93년 일본 부동산 버블 때 우리나라도 같이 붕괴했어요. 97년에서 99년 IMF 때. 자, 이때도 붕괴됐고, 2003년에서 2004년 카드 대란 때 붕괴했고, 2010년에서 2014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간접 영향으로 붕괴됐어요. 즉 91년, 2014년이니까 23년 만에 4번이나 떨어졌네. 4번. 여기 보세요. 자, 진짜로 그렇지. 1번, 2번, 3번, 4번. 특히 이 4번째는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파란색 보이잖아요.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뛰었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퐁당퐁당이에요. 이게 그러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만 모르는 게 아니라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대충 떨어질 때 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올라간 적이 없어요. 봐봐요. 지도상으로. 문재인 때나 하니까 이렇게 많이 뛴 거야.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좀 더 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언저리에서 폭락장이 한번 온다 이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승호 삼투시 이분이 지금 하락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락 시기가 2023년에 24년이다. 나는 이렇게 안 봐요. 23년부터 거의 7년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 하락 시점과 요인. 서울 경기 10에서 11년차 부부가 감소된다. 이것도 하락 요인 맞아요. GTX A 개통 시점. 근데 무슨 꼭 A가 개통된다고 해서 하락한다. 이것은 어찌됐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하락기 기간과 폭 4에서 5년 거의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정은 4, 5년. 2028년 전후로 재반등. 비슷하네요. 얘하고 좀 얘하고 다르네요. 자, 하락기 위험지역. 자, 이건 중요해요. 하급지보다 상급지. 그러니까 아까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비싸니까 많이 빠지는 거야. 강북보다 강남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경기도보다 서울이 많이 빠져요. 왜? 비싸니까. 좋아서 많이, 나빠서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구, 부산에 비싼 20억 넘어가는 것은 왕폭탄을 맞아요. 그런 데는. 서울에 20억짜리하고 대구에 20억짜리고는 비교도 안 돼요. 자, 하락기 방어력 높은 지역. 그럼 그나마 덜 떨어지는 게 어디냐? GTX 있는데 무슨 호재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하락기 대비 방안. 무리한 영끌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 하지 마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무리한 영끌을 잡지 마라. 이게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락장에는 영끌해도 돼요. 그리고 상급지로 갈아타야 돼요. 왜? 비싼 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해야죠. 이걸 보면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집값 하락장을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2015년 전국 미분양만 보세요. 지금 미분양 줄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늘어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0.9 늘어났고요. 수도권도 늘어나고 지방도 늘어났네요. 경기도도 늘어나고. 집값은 신고가를 찍고 날아가는데 왜 늘어날까? 고분양가니까 그런 거예요. 고분양가. 점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전국 아파트 거품 폭등. 땅값은 연일 신기록. 보세요. 서울이 거의 5억 언저리에서 4억, 5억 했던 게 2016년에, 2013년에는 4억이었어요. 이게 10억 2,500으로 올랐고, 전국도, 자, 2013년에 한 2억 정도 했는데 5억 이상으로 올랐고, 거의 더블 꼈죠? 자, 주택 규제 풍선 효과에 전국 땅값 2배. 땅값 보세요. 땅값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뛰고 있네요. 신기록이야, 2분기 때. 자, 이제 앞으로 1년간이 거품 폭등으로 최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예요. 지금 분위기라면 그동안에 3, 4년, 솔직히 여러분들이 20년, 21년 얼마나 많이 뛰는지 알잖아요. 특히 경기도 지방 사람들. 2억짜리 다 5억으로 뛰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 앞으로 1년 또 방치하면 그만큼 뛰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11년, 10부터 20년까지 이게 0이야, 0. 이때도 많이 뛰었는데 이렇게 뛰었죠. 전국이에요, 이거, 전국. 자, 여기 보세요. 20년부터 날아간 거 보세요. 자, 이거 한 방. 엄청나게 뛰네. 지금도 뛰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1년 방치하면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요. 자, 저에게 어떤 말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를 비난하기 전에 집값 빨리 잡으라고 여러분들 탄원서를 넣든 뭘 하든 하세요. 방치하고 있잖아요. 주둥아리로만 제가 경고하는 건 그건 태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거기서 나오던지. 부총리라는 사람은 입으로만 그렇게 정책을 해. 그건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하반기 부동산 가격 일반인들 보니까 상승할 것이 45%, 유지한다 31%, 떨어진다는 것은 11%밖에 안 돼요. 오죽하면 이런 전망이 자꾸 비관적으로 올라간다는 전망만 나올까요? 자, 정말 불타오르네요. 자, BTS 노래처럼 불타올라요. 자, 그런데 자, 단기적으로는 폭등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위험한 것들 딱 구분해 드렸어요. 제가 지금 부동산 거품을 타개할 유일한 길은 정부 정책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믿지도 않아서 비판만 제가 계속했어요. 상상 이상으로 무지하고 의지도 없고 수수방관입니다. 이렇게 두면 앞으로 1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요. 오늘 방송을 거울 삼아 무리한 투자는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참 폭등론자들이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서 정부는 그렇게 비판 안 합니다. 왜? 지 살 길 찾는 거야. 사실 집값 지금 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집값 안 잡기 때문에 뛴다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